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음악이 흐르고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한식이 가장 트렌디한 문화로 소비되는 K-열풍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여권 파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들의 동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면 해외에서 태어나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 아이들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병무청의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적 선택의 기로에선 이중국적 청년 중 수천 명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적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연간 겨우 600명에서 700명 안팎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선진국이 되었고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왜 이 매력적인 청년들은 한국 국적을 이토록 차갑게 외면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들의 속사정과 이면에 가려진 억울한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숙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이중국적 남성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하고 좁은 통과 의례, 즉 국적 선택의 기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그 청년은 자동으로 병역 의무자로 등록되어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나고 자라 한국법을 잘 모르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이만 18세 3월이라는 독소 조항 같은 시기를 아주 쉽게 놓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포 청년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 기피자 신세가 되어 한국행 비행기조차 타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이중국적 문제는 젠더 간의 극심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청년들의 마음에 커다란 불신을 심어줍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여성 청년들은 너무나도 수월하게 양쪽 국적을 모두 가져갑니다. 이중국적 여학생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법무부에 가서 서약서 한 장만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그 서약서의 이름은 바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 땅 안에서는 한국 사람으로만 행동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입니다. 군대를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여성 청년들은 단 한 장의 종이로 평생 합법적인 이중국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 청년들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무조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인 1년 6개월을 군대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이중국적으로 태어났는데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쪽은 군 복무를 강요받고 한쪽은 서약서 한 장으로 면제받는 이 현실은 남성 청년들에게 깊은 억울함을 줍니다. 실제로 한 이중국적 청년이 이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법부는 군대의 특수성과 남성 징병의 정당성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을 모르고 기한을 놓쳐 병역 의무자가 된 해외 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최근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에서 계속 자랐고 한국에 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증명하면 뒤늦게라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한국 국적을 더 편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터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은 그 좁은 문을 뚫고 한국 군대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권 이중국적자들은 글로벌 커리어와 신분 유지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목적으로 군대를 선택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사업을 하려면 양쪽 국적이 모두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양권 아시아 출신 이중국적 청년들은 한국에 완벽하게 정착하기 위해 군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생활 기반이 이미 한국에 있고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군 복무라는 의무를 기꺼이 수행합니다. 이렇게 동양권과 서구권 청년들이 각자의 필요와 정체성을 위해 자진 입대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비율은 국적 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고 K-팝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도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살아가는 나라로서의 한국이 너무나도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여유롭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의 숨막히는 입시 경쟁, 야근 문화, 높은 주거비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글로벌화를 외치면서도 조금만 한국어가 서툴거나 생각이 다르면 은연중에 차별하는 폐쇄적인 정서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놀러가고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힙하고 좋은 나라지만 내 삶을 갈아 넣으며 살기에는 너무나 피곤한 나라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민낯인 셈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안보 이슈가 아닙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병역 의무 자체가 사라지니 억울함은 해소되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위협은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에 갈 젊은이들 자체가 사라지는 엄청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양성 징병제 논란과 군대를 직업군인 위주로 바꾸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통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수하고 귀중한 글로벌 인재들인 이중국적 아이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자 국민으로 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중국적 청년들이 총을 들고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서는 것만이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외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국내의 첨단 IT 연구소나 스타트업,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 대체 복무를 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와야만 이중국적을 주는 경직된 순혈주의 법안을 개선하여 국가과학기술이나 특정 분야에 기여한 인재들에게는 조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유연한 국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나 문화적 배경이 조금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다 같은 우리 국민으로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은 강요된 애국심이나 의무가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내 꿈을 더 멋지게 펼칠 수 있다는 비전과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차갑게 밀어내는 사회로 남을지 아니면 글로벌 인재들을 품는 넓은 품을 가진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갈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